19세기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적 유무죄를 가리기 전에 도덕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적 판단이란 도덕적인 평가를 무시하는 이기적이거나 사악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갈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게 될 때 나오고 나는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월 15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이재명의 1심 선고에 관해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의 주장은 순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들은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끝에 법정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문제들은 성남시장 시절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제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고, 그 결과 포퓰리즘으로 덩치를 키워 기초단체장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전이되어 버린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묵살하다 못해 문제 제기 자체를 탄압한 결과가 이재명 1심 선고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성남시 수정구의 국회의원이었던 김태년이 묵살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이 탄압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제대로 감찰했다면 15일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열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할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왔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들을 저버린 당사자들은 겸허하게 판결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토요일, 저는 나이브TV 호구면입니다. 네, 오늘 BC님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방송 시작을 저 혼자 일단 BC님 오실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BC님이 오시면은 오시는 대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뭘 떠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도와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BC님 오시는 대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지네스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127-0066, 그리고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웰컴퓨터 검색하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웰컴퓨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트위터 계정명은 _WELL_컴퓨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명은 AIRSE 숫자 12입니다. 그리고 카톡 견적 상담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웰컴퓨터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지난주 저희 방송 댓글 중에 이제 웰컴퓨터를 통해서 PC를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는데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다, 웰컴퓨터라는 상호명이 여러 개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에서 웰컴퓨터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영업점이 웰컴퓨터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가게 홈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가게의 위치, 그러니까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가게인가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어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반품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 꼭 말씀해주세요. 자, 이제 이번 주 15일날 도코모 키보드 이제 이벤트 당첨자 추첨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바대로 어제 이제 15일 당일날 금요일 날은 이제 추첨을 못 하시고, 아마도 날인 만큼 한잔하신 것 같은데, 토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대본 정리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아침에 추첨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당첨자는 그러니까 당첨자 계정명은 ZOO 숫자 0 킴, 그 트위터 닉네임 주영 위드 세메리 민주당 민님입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에서나마 아는 분이 당첨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일주일 안에 웰컴퓨터 계정으로
그 이제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랑 연락처, 수령 받으실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제 수령 받으시면은 일주일 안에 후기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부터 이제 수능 이벤트를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1월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혹은 재고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 이벤트 내용은 뭐냐면은 2025학년도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은 100만 원 상당 이상의 본체를 구매할 경우에 기계식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헤드셋, 마우스 장패드를 증정을 합니다. 이게 대략 한 13만 원 가량 된다고 13만 원 상당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또는 조립비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립비는 한 7만 원 상당 되는 조립비를 뭐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험생 분들이나 아니면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 이 기회에 컴퓨터 구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카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만카카. 여기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기 가장 빠를 겁니다.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고두강정, 에그 타르트, 소금빵을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온 관계로 뭐 직접 방영한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식빵 이벤트를 다시 오픈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만카카 식빵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곧 오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라만카카 홈페이지를 한 번씩 방문을 하셔가지고 오픈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오픈하면은 오픈런을 달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BC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경무에 시달리시느라 좀 늦잠을 자는 관계로 늦잠이 아니라 일하다 왔어. 일하다 온 거야? 출근했어 오늘. 출근했구나.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제 뭐 오늘도 지금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원래 조국당이 이번 주부터 집회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광화문 광장 집회 주체가 조국당,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 세 단체 정도로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뭐 유튜브 중계 같은 거 하잖아요. 대략 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사람이 안 모여요. 지난주보다 더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오늘 날씨가 좀 굳기 때문에 그렇죠.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다가 지금 그치지 않았습니까? 아직 조금씩 오고 있어요. 저 집에서 나올 때 비 와가지고 우산을 폈다가 여기 도착하니까 비가 그쳐가지고 저는 우산 접고 들어왔거든. 예. 다시 좀 오늘 뭐 비가 오든 말든 지금 시국 이런데 우리는 날씨 굳을 때 집회 안 해봤나 뭐. 그렇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날씨가 어쨌든 간에 뭐 무시하고 나갔잖아. 그럼요. 근데 어제 그 난리를 그렇게 막 나라 잃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그렇게 넘쳐나던데 정작 길바닥에는 별로 안 보여서 참 이 그 괴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전부 뭐 히키코모리들인가? 이게 그 집회가 11월 들어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세 번째잖아. 네. 지난주 집회하고 점점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 같아요. 지난주보다 지난주가 줄은 건 기사로 나왔거든 분명히. 아 맞다. 그쪽에서 처음에는 막 30만으로 뻥쳤다가 두 번째는 20만 정도 모였다고 바꿨죠. 근데 경찰 추산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경찰 추산이 대략 그 첫 번째 집회가 2,000에서 1,700 정도. 그 다음에 지난주가 1,500명 정도니까. 첫 번째가 경찰 추산 15,000명 아니었나요? 15,000이었나? 맞다. 15,000. 그렇죠. 내가 헷갈렸다. 숫자를. 아이고 이랬네. 큰 실수를 했네. 그 첫 번째 집회가 17,000에서 한 2만 정도. 네네. 경찰 추산이 연인원이.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집회가 15,000 정도. 한 2,000 정도 빠진 걸로 나왔는데 오늘 집회 그냥 저도 얼핏 봐가지고 10,000명 안 될 것 같거든 지금. 네네. 뭐 날씨가 굳어가지고 좀 덜 왔다고 쳐도 이게 뭔가 불어나는 기미는 안 보인다. 여론이. 그러니까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집회 숫자 뻥튀기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10,000명이 아무것도 아닌 숫자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0,000명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아유 말해 뭐합니까? 사람 10,000명 모이는 거 장난 아닌데 이젠 너무 우습게 알아.
사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그때 추산한 게 제일 정확했던 게 그 유동인구 대중교통 유동인구 파악해가지고 지하철로 네. 있었죠. 예. 그런 걸로 파악했을 때 그때도 뭐 30만 50만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아 진짜 많았죠. 그러니까 50만 그러면은 경기도 웬만한 도시 인구 전체잖아. 그렇죠. 뭐 수원이나 성남 꼽으면 100만까지 가지만은 그 밑에 도시들 보면 30만 50만짜리 도시도 두둑하단 말이죠. 제가 이제 요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 평택이 지금 평택 50만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평택 시민들 전체가 그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명도 굉장히 작은 숫자는 아닌데 이 인간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계속 그냥 뻥쳐온 게 있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숫자를 말을 못하게 되는 지경이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사실 10,000명 모였다고 작은 숫자 아닙니다 절대로. 아유 많습니다. 네. 제가 언제부터야? 제가 2013년부터 나갔었나? 그러니까 대선 네. 끝나고 네. 예. 그 민주당이 막 김한길이 당 대표일 때부터 제가 나갔는데 그때 진짜 10,000명 정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와 많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이거밖에 안 모였구나 네.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10,00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가 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수준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15,000 뭐 2만 모였는데 그걸 30만이라고 뻥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웬만한 분들이 다 그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알 것이고 대부분의 그러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런가 보다 하지. 이번 주에 이제 또 좀 헌재가 국회를 좀 이제 나무라는 듯한 갈구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이제 14일 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가 출석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관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왜 방통위원 3명 국회에서 임명을 안 하냐?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청래도 민주당 의원이라서 지금 이제 법관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국회의 네. 법사위의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대표에서 나온 거니까 국회 왜 일을 안 하냐 그런 식으로 막 갈구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가 이제 끝나서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정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멍청한 소리를 했어요. 뭣도 모르는 소리를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에 관해서 이제 우리 당 장덕천 위원장님이 이제 SNS에 14일 날 글을 올리셨는데 이렇습니다. 제적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정청래 발언 2개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법 1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적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참석하는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가 총 인원 정원이 5명인데 2명만 있는 상태로 막 자기들끼리 의결을 해버리니까 저거 위법이다라고 정청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재판 끝나가서 방송 인터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적위원 5명의 과반수는 3인이죠. 그런데 2인으로 결정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라고 정청래는 얘기를 했는데 장덕천 위원장이 이걸 지적을 했어요. 정청래 의원의 위해 발언은 인터뷰 아래는 헌재에서 소추위원장을 한 발언입니다. 제적은 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뜻으로 방통위에 임명되어 있는 위원을 말합니다.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고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있습니다. 3명이 공석입니다. 그럼 제적위원은 2명입니다. 제적이라는 거 말 그대로 적에 자기 이름을 올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이 올라온 게 2명밖에 없으니까 제적위원이 2명인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다선 국회의원 수준이 처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을 수가 없지. 왜냐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표결할 때 몇 명 이상 기본적으로 모여야 되는 제적 의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적 의원 몇 명 중에 몇 사람이 뭐 가결하고 몇 사람이 뭐 반대해가지고 뭐 가결됐다 부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몇 년을 쳐다봤을 텐데 그렇죠. 이거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지. 구라치는 거죠. 이거 거짓말인데 진짜 악의적인 겁니다. 이거 혹세 무민이죠 전형적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집어삼키면 개딸들만 또 등신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지지자들을 당원들을 등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정청래가 이재명 플레이한 거죠. 예, 정말 교활한 거죠. 예. 야비한 거고 어떻게 네. 보면은 참 그래서 이게 장덕천 위원장님은 이제 뭐 국회의원 수준이 처참하다라고 굉장히 이게 좀 선회하셨는데 정청래 이 발언을 네네. 우리가 보기엔 아니다. 이건 선회할 게 아니다. 비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알고도 지금 이러는 거다. 네, 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혹세무민한 거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예. 사실 이제 장덕천 전 시장님 경우도 네. 아마 이제 알면서도 점잖게 말씀하신 걸 거다. 네, 그러니까 너 이것도 모르면은 멍청한 건데 예. 설마 이제 뒤에 뭐가 있겠지. 네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잖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죠. 예. 네. 다소 정장케 말씀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참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 현재 이 에피소드가 뭐 이 이벤트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정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법이 이제 행정한테 입법한테 니들 일 안 하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네. 이거 비단 방통위원장 문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입법 자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수준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 인간들이. 그렇죠. 계속 법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뭐 툭하면은 법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서로 억지들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잘 합의해가지고 방통위원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이런 대립 상태라고 해도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진짜로 뭐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뒤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에서는 만나서 술 먹고 뭐 호영호재한다. 근데 그런 거 필요하다고 사실 진짜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서로 스킨십 하면서 어떻게 그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지. 계속 그래서 뭐 진짜로 방통위 2명으로 굴러가게 내둘 거냐고. 이거 지금 헌재에서도 그 위법 아닌데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뭔 위법 타령하고 있어. 위법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뭐 하여튼 일을 안 해도 월급에 따박따박 꽂히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오늘도 일하다가 왔는데. 이 국회법 관련해서 제정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야 지금. 국회 관련해서만 국회법 전문 기관만 더 따로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면 또 이제 그 기관은 또 국회가 근데 그 기관을 또 국회가 견제를 하면 또 안 되겠구나. 아무튼 이거 지금 국회 문제 심각합니다. 국회 전반적인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일 좀 하라고 제발. 오죽하면 방통위원 헌법재판관까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대놓고. 자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기다리던 11월 15일이었어요 어제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앞서서 또 14일 날도 재판이 있었고. 네네네 그렇죠. 이제 웃기는 게 14일 날 이제 사실 더 큰 재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윤미향 3심 선고일이었어요 이날이 또. 아 그렇죠. 최종 확정됐죠. 네, 그래서 2심 확정돼가지고 2심 원심 확정돼가지고 이제 징역 18개월에 집유 3년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거 사실 이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잖아요. 이거 지금 재판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 이 형 그대로 나왔으면은 배지 진작에 날아갔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재판 지연술 써가지고 그 국회의원 임기 다 챙겨 먹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결국 실형을 받은 건데. 월급 다 받았죠. 네. 배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관해서 환수 조항 같은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면 정치인 관련 재판은 무조건 초스피디하게 나가는 법을 만들든지 이것도 근데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관련 재판 사안에 따라 가지고서 진짜로 증거가 많이 제출되는 그런 재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판결 나왔을 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비를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히.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례가 이렇게 남아버리면은 누군들 안 이러고 싶겠냐고 앞으로 배지라고 재판 걸리면 무조건 질질 끌어가지고 임기는 다 채우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버티겠지.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14일 날 윤명주 3심도 있었고 오늘 이제 김혜경 선거법 재판 1심이 선고가 됐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당초 이제 검찰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고형을 했고 1심 선고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제 판결문 요지를 잠깐 보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이거 이제 뭐 김혜경은 자기 몰랐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배소연이 자의적으로 했다. 뭐 배소연이 이제 김혜경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은 더치로 내라고 더치페이 하라고 이게 원칙이다라고 원칙이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들 그렇죠. 또 그 뭐야? 뭐 우원식 마누라랑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돈 줬네 안 줬네 뭐 네. 말도 오락가락하고 뭐 추가 결제된 거 가지고 뭐 저기 뭐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다는 둥 뭐 대단한 소리인 거 다 깨지고 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뭐 이거 해산물 테이크아웃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 김혜경 요 선거법 재판 판결 관련해서는 이게 이재명한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든 간에.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3심까지 가가지고 이재명은 이제 대선에서 일단 패배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일도 없고 이걸로. 네. 그다음에 이게 뭐 그 구역 예를 들어서 벌금이 3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애초에 이제 검찰 구형한 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해도 뭐 선거법 사건이라고 하지만 선거비 반환 대상도 아닙니다. 이건 배우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150만 원 나온 거 요것만 유지가 돼도 피선거권 박탈이 5년이 붙거든요. 선거법이라 가지고. 이래 버리면은 이제 김혜경은 적어도 당분간은 이재명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아 그렇게- 선거운동에.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이재명이 빵에 갔는데 저기 인재근처럼 김혜경이 자기가 정치하겠다고 나서려고 해서 그것도 차 막히게 된다. 피선거권 박탈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의 의의를 두자면은 사실 뭐 벌금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벌금 뭐냐? 저거 실형 때린다, 감옥 보낸다. 그렇게 이제 분기탱천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심정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만은 요거는 이제 선거법 재판,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저기 중국집 가서 먹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량이 크게 나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중요한 건 이제 이거 자체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온 논리가 다른 재판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배소연이 자의적으로 했다. 뭐 이재명이 배소연이 그냥 김혜경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소리들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너 다 알면서 그런 거다. 서로 다 뭐 그런 거 다 알고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사는 판단을 했으니까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혐의점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재명 법화 횡령이나 네. 혹은 이제 국고 손실죄정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확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발판이 마련되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은 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 면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관련해 가지고 저기 국힘의원 하나가 자기 보좌관 이런 사적 심부름 시킨 거 가지고 이제 벌금형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근래에. 네네. 그거 가지고 트위터에서 한 개딸이 분기탱천을 하더라고. 국힘의원 개새끼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랬는데 개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네가 이재명 지지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고 한 방에 달아줬는데 몰라 얘들은 이거. 그냥 뭐 이재명은 정의로우니까 개딸이 보기에. 아니면 정의로우면 남이 빤스 빨아줘야 돼. 저기 공무원이 빤스 빨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재명은 정의로우니까 해도 되는 거지. 그냥 이재명은 다 해도 돼. 말이 돼? 개딸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분기탱천한 게 당연합니다. 사실 국힘의원이 보좌관 그런 식으로 부렸다는 거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똑같은 잣대를 이재명이 우리 편한테 적용을 해야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적어도 뭐
이재명 처벌해야 되는데 소리를 못 한다 그래도 이재명한테 그런 짓 하지 말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이제 그 짓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이라도 하든가. 나는 모른다 이러든가. 뭘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그 명태균 관련해서든가 그 저기 뭐 보좌원하는 거 이렇게 폭로한 것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양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원희룡이랑 명태균이랑 연관이 있다. 뭐 그런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희룡이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자기는 없는데 과장에서 얘기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을 한 상태예요. 네, 네. 그 케이스 가지고 이제 막 그 또 개딸들은 그 원희룡이랑 커넥션 이야기한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고 추켜 세우고 있고 막 원희룡이 내부 고발자 탄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짓도 똑같이 했다고 당신들 지금 당신 이재명 측이 조명현 씨한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렇죠. 전현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아니면 또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관성이 완전히 없는 거지. 그래 버리면 대체 누가 그 당신 말을 듣겠냐고. 뭐 그냥 반쪽짜리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이제 개딸들끼리. 개딸들끼리 해가지고 진짜로 뭐 아무도 그게 없다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이 김혜경 1심 판결은 뭐 150만 원 나온 게 별로 이제 성이 안 차시겠지만은 이게 큰 시작이다. 네, 큰 시작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검찰이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기소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 아마 이재명이 기소를 당하겠죠. 이게 이재명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은 배수연이 그렇게 그 경기도 카드를 멋대로 쓰고 댕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이제 저기 국고 손실죄는 확실하게 적용이 돼야죠. 네, 공무원이라고 뽑아놓고 사적으로 부렸으니까. 맞습니다. 큰 죄입니다 그거. 네. 게다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미. 네. 그래서 이게 길게 잡으면은 그냥 한없이 액수가 큽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읽으려고 이 장문의 글을 하나를 복붙을 해왔는데 이거 지금 비씨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형불로서 비씨님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내가 읽을 각오하고 진짜 내가 읽을 각오하고 이거 내가 대본 써온 건데 읽으면서 얼마나 족같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져왔는데 네. 자 이거 이제 무슨 글이냐면 11월 14일 오전에 김혜경 법원 출석 전에 이제 이재명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다. 뭐 여기까지 그렇다 칩사 25살에 이재명이 가난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아직 그 작전주를 사기 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한 적어도 한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야기니까 작전주는 IMF 즈음이라 그랬죠 아마. 그때쯤. 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금가락지 하나 챙겨 끼지 못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웃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지 얘기 또 나오거든. 뒤에 가면 반지 한번 산 적 없다고. 네네. 이거 근데 바로 깨졌어. 2016년인가 그때 동상이몽이 나온 적 있잖아요. 네네. 그 방송에서 반지 사주는 게 나와.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금가락지 타령하는데 김희경 몸에 걸치고 다니는 거 다 그 백화점에서 사는 명품 아닙니까? 엄청 비싼 예, 옷들이라고 하죠. 브랜드 따져본 적 있잖아. 우리 그 선거 때 대선 때. 네네네. 그래서 몸에 감고 다니는 거만 해도 금가락지 타령할 수준이 아닌데 뭔 그리고 왜 그 언제였어? 그 김혜경이 그 무슨 상갓집 누구 김경수 전 지사의 장모님이었나? 하여튼 그 돌아왔을 때 왜 갔었잖아요. 네. 그 웬 변호사 그 가방 모지 시켜가지고 그 변호사가 들고 있던 가방도 뭐 좀 비싼 거였다고. 네. 뭐 기백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 네, 뭐 명품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얼굴에 주름 졌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야. 그 이제 김혜경 씨 그 저기 20대 때 사진. 그러니까 신혼 시절 사진 보면은 좀 인상이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성남시장 시절 즈음으로 넘어가면은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는 면도 있거든. 그리고 얼굴이 진짜로 많이 달라. 네네 다르죠. 그럼 이후에 이제 좀 관리를 받고
여기저기 뭐 좀 땡기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 막 넣고 뭐 땡기고 네. 펴고 네, 막 뭐, 그 뭐, 다림질을 하고 좀 시술 좀 했을 걸로 보이는데 안 그러고선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뭐 최근에는 보니까 좀 14일 날 이 선거 때 나온 사진 기사를 보니까 얼굴 많이 무너지긴 했던데. 그러니까 그 대선 시즌 때가 절정이었죠. 예. 그 절정이었는데 이제 패배하고 이제 현금이 돌질 않으니까 현금이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튼 좀 얼굴이 많이 무너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주름 타령할 그건 아니거든. 엄청 관리를 해온 걸로 보이거든. 네.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 성남시장 초창기 시절이랑 지금이랑 화이팅 미백 엄청 하고 안티에이징 엄청 해가지고 다르다고. 근데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놈의 가난파리.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 이건 개새끼 아닙니까? 지금 배소연이 그냥 사적으로 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소연은 공무원입니다. 출입국 공무원입니다. 그럼요, 공무원이지 뭐 공무원. 경기도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뭐야, 그 대외 협력 뭐 네, 그거잖아. 네, 대외 협력 비서가 뭐 그런 거라고. 이거 그리고 죄라면 죄겠지만 이런 표현은 죄 아니라는 얘기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개념이 사람들이 죄라고 하니까 그래 죄라고 쳐줄게 이런 거죠. 공사구분 못하는 거지 말이 되냐고. 화나는데. 그래도 나도 원래 이거 좀 요약본 만들려고 하다가 읽어보니까 너무 빡쳐가지고 그냥 확 긁은 거거든. 네. 다 읽으면서 까자고. 자, 이어가 보시죠. 네. 아내는 내가 불필요하게 세상사에 참견하고 거대한 불의를 고치고 말겠다는 오지랖 당랑거철 행각으로 수배를 받고 검찰청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것까지는 참고 견뎠지만 선거 출마는 이혼하고 하라며 죽어라 반대했다. 고생해도 내가 하지 네가 하냐는 철없는 생각으로 아내 말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여기에도 구라가 있어요. 뭐 당랑거철 생각으로 수배를 받고 검찰청 구치소를 들락거렸다고? 그러니까 시민운동하다 이렇게 됐던 얘기인데 이재명 전과들이 시민운동하다 생긴 전과입니까? 음주운전이? 아니죠. 아니죠. 그다음에 또 뭐야? 변호사 사칭이? 검사 사칭. 검사 사칭도 아니죠. 나머지는 선거법이잖아, 두 개는. 선거법이죠. 네. 예. 시민운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당랑거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케이스가 없어요. 뭐 이게 어디 집회하다가 뭐 무슨 반대 집회하다가 잡혀갔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검사 사칭 때 아마 수배 받아가지고 네. 그 어디 그 여자 집에 숨어 있었잖아. 김부선의 말에 따르면. 예, 그렇죠. 네, 그건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김부선이 자기가 듣기로는 막 그때 엄청 자랑하고 다녔다. 그게 이제 김현지 집이었다. 뭐라는 라는 이제 추정. 김부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우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김부선 세즈 그렇게 말했다. 네네네네. 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힘들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 안전한 게 아니라 이때는 뽀록이 안 난 거지. 그럼 곽상도가 막 지켜주고 뭐 감사도 뭐 안 들어오잖아. 성남시 때 하나도 안 들어왔어. 행정감사.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안 했어 아예.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아준 거지. 그러니까. 민정이 막아준 거지. 곽상도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큰 힘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국토부 협박을 해. 그러니까 말입니다. 블랙리스트에도 안 들어갔던 양반인데 이재명이 남경필도 그때 들어갔었는데 말이야.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수가 변호사 때보다 못하다. 변호사 때 그렇게 돈 많이 벌. 그렇지 뭐 애들 뭐 국제파 애들 뭐 이렇게 뭐 해주면서 쏠쏠했을 수는 있겠지. 쏠쏠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IMF 즈음에 뭐
작전주 사라 그래서 10억 벌었다고. 이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뭐 억측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뭐 이거는-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라고. 네, 이재명 sad. 예. 스스로 10억 작전주 뭐 알고 보니 그게 작전주였더라. 그런 소리 했단 말이지. 대박 났다. 예. 그거 IMF 주면 10억이면 지금 돈으로 치면 50억 넘어가지 않나 최소한. 네. 환율 따져도 대충. 오씨 완전히 참나.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 도지사 시절 음. 그 변호사들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도 재산이 안 줄지. 재산이 줄지 않고 네. 조금씩 늘어나는 네. 마법의 재산. 네. 뭐 변호사 때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음. 네,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그 변호사 때보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적으로 공무원들을 부렸나?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법카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는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부재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 천벌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 이 사람들 죽음까지 이따위로 또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검찰 강압수사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야? 아니죠. 참 진짜 이런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 또 어디 있나 싶다. 그리고 뭐 천번을 압수수색? 그거 네가 받았냐? 그러니까 참 네가 받았냐? 왜냐면 압수수색 대부분 그 저기 법과 관련 압색들 아니야. 그거 네 그냥 밥 팔아준 사람들이 고생한 거지. 가게 포스기 털린 거지 뭐. 뭐 이게 무슨 표적 수사야. 그동안 계속 제기된 문제들이 이제서야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아니 그 지가 받은 건 하나도 없잖아. 지가 뭐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로 했어. 뭐 경기도 공관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로 했어.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빡치죠. 짜증나죠 이거. 네. 정말 네, 저한테 잘 넘기셨습니다. 정신이 좀 듭니까? 읽다 보니까.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거지 같다 이거 그냥 그러고서 왔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 읽으니까 좀 확 올라왔죠. 네, 오르는데 소리 내서 읽으니까.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성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 이것도 또 연락에 말도 안 되는 덮어씌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 수사 그러는데 자 일단 봅시다. 김혜경 관련 수사는 조명희 씨 제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적 수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선 때 또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김혜경은 나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민주당이 좋아하는 공익 제보자가 내부 고발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때는 엄밀하게 당연히 민주당 시절이었습니다. 민주당 네.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뭐 아이들이 마수에서 벗어났네 그런 소리 하는데 이동호는 자업자득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동호가 뭐 지도새도 모르게 뭐 노름을 하고 다녔고 노름을 했고 뭐 업소 다니고 뭐 스파르타도 다니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털어가지고 나왔나 보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가 게시판에 쓰고 다녔잖아. 후기 쓰고 뭔가 더러운 걸 쓰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잡히는 거지. 마수에서 벗어난 이유는 그거 자범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다. 쪼잔하니까.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구는 새끼들 보면 짜증은 나지만은 그거 가지고 일일이 다 뭐
경찰이 수사를 내가 잡아놓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니네 부부가 저지른 일이 훨씬 더 중한 범죄이기 네. 때문에 굳이 털어드리는 겁니다. 동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자기 방패질로 이용을 하냐 이렇게. 정말 추잡스럽다. 이거 괜히 이런 식으로 글 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번 또 스파르타 얘기를 하게 만들잖아. 그렇습니다. 에휴,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 감싸주지는 못할 만큼 이딴 식으로 이용해 먹냐. 참, 그것도 그렇다. 에이. 네,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네.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니야, 동호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급은 못 될 거야. 뭐다 더 커봐야 알죠. 아직 좀 뭐 아직 나이 한 20살 정도는 더 쳐먹어야 되니까. 그렇긴 하다 뭐. 네. 네. 어떻게 익어갈지. 네. 네. 그러면 뭐 감 나가는 거 다시 포장해서 돌려주고 뭐 이런 거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아내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뭐 아버지도 많으니까. 네. 예, 아버지 몇 명이었다 그랬지? 9명이라 그랬나? 우리가 모르는 아내 자대 18명까지인가 나오지 않았나? 18명까지 나왔나? 하여튼 뭐 많이 계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내도 우리가 모르는 아내가 멀티버스야, 멀티버스. 멀티버스. 막 지구 1회 김혜경, 막 지구 18회 김혜경 그런 식으로 있나 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계속 이어나갑니다.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 표현이 또 이상한 표현이 나와.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야죠. 가슴을 열어 젖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찢어 헤치면 찢는 거 참 좋아해. 이런 과격한 표현 참 좋아요. 뭐 늘 이런 식입니다. 예. 그냥 뭐 이재명스럽다 생각하고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상 당했을 때 죽을 때 말고는 울지 않는다는 경상도식 가부장적 교육 탓도 있겠지만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 사진 그게 뭐였더라? 그게 사진이 그게 그때였나? 그 성남시장 되기 전에 그 성남시 공공의료원 네. 그거 할 때 네. 집잡던가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증인 환시리의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 그냥 그거야. 노환이랑 갱년기가 왔는데 그 증상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 구차합니다. 요 대목은 뭐 그렇다 치고. 자, 1990년 8월 9일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 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김문기 씨 몰랐다 그랬죠. 네네. 근데 90년 호텔 이름까지 기억을 해. 롯데호텔은 그렇다 칩니다. 페닌슐라 이건 뭔지 모르겠어. 뭐 롯데호텔에 커피숍 좀 되나 본데 이런 것까지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데 김문기 씨는 몰라? 존나 선택적 기억이야? 이거 얘도 보면 참 그렇죠. 네네.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줄게. 해줬다고 동상이몽에서 이 새끼야. 내가 뒤에서 썼지만은 그냥 그때 그 추직으로 10억 벌었다고 자랑했잖아. 그렇죠. 그거 김혜경한테 한 푼도 안 쓰고 지 혼자 다 처먹은 모양이야. 이런 소리 하다 보면 충분히 또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찔려서 이런 건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것도 원래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이재명에 물들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긴 하겠지. 네. 그럴 수도 있죠.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안 읽을게요. 도저히 못 읽겠어. 아, 이거 못 읽겠다. 뭐 사랑한다 그럽니다. 야, 예, 네. 사랑한대요. 이것도 거짓말 참. 그러니까 마치 이제 김영희한테 보내는 뭐 연서 형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전체가 다 구라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조차 진실성이 와닿지가 않는다. 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변명에다가 쓸데없는 TMI로 가득하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재명 본인을 위한 본인 이미지를 위한 것에 더 가깝지. 그렇죠. 뭐 별로 이렇게 뭐 김혜경 씨를 네. 생각한다고는 별로 느껴지진 않아요. 가난 파리에다가 네. 뭐 자기는 무고하다. 그런데 양아치도 안 하는 가족까지 건드리는 짓을 했다. 그런 소리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참 동호도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저런 아버지도 가지고 파리의 대상으로 이용이나 당하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14일에 이렇게 주접을 떨었어요 이재명이. 네, 주접을 떨었지만 이제 15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그 이제 다음 날 바로 이제 11월 15일 이재명 선거법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들 아시는 바대로. 네네. 뭐 저는 특별히 이제 뭐 형량을 예상은 안 했는데 실형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애초에. 네네. 저거 벌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저 검찰이 3년인 거 구형했었나? 2년. 2년인 거 2년 구형. 2년이 맥스래요. 최대. 딱 반가에 줬네. 그렇죠. 부인도 반가이. 본인도 반가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징역 실형이 나왔습니다. 뭐 판결문을 이제 뭐 크게 볼 건 아니고 잠깐 요약해서 좀 보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공소 사실의 요지 해가지고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 협의점이. 네네. 그래서 백현동 관련은 그거죠. 그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협박받았다 국토부한테. 네네. 이거 이제 그리고 그 김문기 씨 관련해서 허위 사실은 크게 이제 좀 이제 잘잘하게 갈리는데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한 거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 네네.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야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크게 구라냐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중에서 이제 김문기 처장을 하위 직원에서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 뭐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일 수 있다. 혹은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안다는 게 어느 정도 알아야 네. 안다는 거냐 도대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제3자가 저한테 너 그 BC 아냐 그러면 그런데 잘 알지는 못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냥 뭐 매주 보는 사이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았을 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알아도 나 그 사람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이제 주관적 영역이다. 이건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 자체는 무죄. 네네.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다만 근데 이제 호주 출장 중에 이제 김문기 씨랑 골프 친 걸 기억 못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행한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요. 유동규 씨랑 김문기 씨.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벤트잖아 분명히. 뭐 관련 사진도 있고 영상까지 있잖아요. 네네. 그 김문기 씨 자제분이 받았다는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폰으로 받았다는 그 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사실을 기억 못할 가능성이 없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80년에 김혜경이랑 소개팅한 장소랑 김혜경이 그날 무슨 옷 입고 나온지까지 기억하는 인간이 이걸 기억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몇 년도 안 됐는데 불과 몇 년 전인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백현동 개발에 관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관련해서는 또 해당 공무원들이 나서 대부분 협박 아니다. 협박한 적 없다. 네. 뭐 이제 관련 규정 같은 거 뭐 이야기했을 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협조지. 그거 그냥 업무 협조고. 그런데 뭐 그 협박이라고 생 거짓말을 한 거고. 백현동에 가서 협박을 받았으면 50m짜리 옹벽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죠.
그거 규정은 15m에 15m 옹벽 제한 높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진짜로. 국토부가 협박을 했으면 그거 그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죠. 예, 국토부의 직권남용. 아니 뭐 저기 옹벽 관련해 가지고 그 저기 건설 감리나 아니면 허가 인허가자들은 저는 그 진짜로 중형 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재산권 침해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딴 거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중국 못 비웃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건물을 어떻게 그따위 주냐고. 그것도 사람 사는 건물을 다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백현동 옹벽 사진 이제 이번에 그 보고 나가지고 진짜 눈 뒤집혔거든. 와 어떻게 이따위로 일을 해놓고도 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싶더라고. 그래서 국토부 국토부 협박받고 그랬으면 진짜로 이건 미친 새끼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국토부가 막 너 새끼 너 똑바로 하는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러면 무슨 용거리 통뼈 이런 용거리 통뼈가 없는 거지. 백현동은 또 그게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 김모 씨라고 그 횟집 그러니까, 사장님. 갑자기 이름이 선거 캠프에도 예. 이렇게 이재명이 형님이라고 불렀던. 예. 그러니까 뭔가 긴밀한 사이에 예. 사람이 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뭐 돈 몰아주려고 그거 한 거나 마찬가지지. 돈 몰아주려고 한 거냐? 더 그 와중에 이제 그 뽀찌 많이 뜯으려고 한 거지. 몰아주고 나도 좀 뭐 그런 몰아줬으니까 뭐 받아야지. 뭐 그런 거겠지 아마도.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15일 날 뭐 이런다고 하니까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 이제 5천 명 규모의 집회를 모으겠다고 미리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근데 관련해 가지고 전날 좀 이제 웃기는 내용이 하나가 보도가 됐는데 얘네들 자기들 자체 톡방이었나 아니면 문자로 돌렸나 이 그 교통비 제공할 테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교통비 제공할 테니까 오라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나돈 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 이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 더민주 혁신회의 측에서 이제 해명을 하기를 그거 모든 사람들 동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그 혁신회의의 상임위원들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교통비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의 문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일단 그 사람들이 5천 명이 오면 그 교통비가 얼마인데? 아니 버스 대절해서 오겠지 지방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정작 참가한 사람은 한 5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어제 이제 그 김남훈 프로께서 이제 요날 현장 가가지고 기사를 쓰셨더라고. 네네네. 현장 스케치 기사 중에 일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고 오후 2시 30분을 넘어서며 얘기는 최고조에 달하는 듯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속보를 접하는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짜게 식었다는 소리지. 징역 1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조작 수사다. 파기환송하는 뭔 파기환송이 1심인데 파기환송하를 외쳤고 일부는 검찰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 이런 판서는 이 XXX 뭐일까? 네 글자네요. 네 글자. 개이 뭐 이런 걸까? 개이 뭐 네 글자 생각나는 거 없어? 아 있죠. 뭐 이제 이런 판사는 이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연단에 올라 발언하던 연서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제지를 받았고 하필 재수없게 그 타이밍에 발언하던 연서는 괜히 욕 먹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벌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취재진에게 기레기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현장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이날 또 이제 하면 그 저기 현장에서 구속됐나 뭐 구속은 아니고 현장에서 연행됐어요. 아 예. 경찰한테 신발 집어 던지면서 뭐 행패를 부리셔가지고 들이받다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최 측은 애니메이션 쾌걸 근육년 2세의 주제가인 질풍 가도를 틀었지만 이걸 왜 틀어 대체? 이걸 왜 틀지? 한 번 더 뭐 나에게 뭐 그거 아니야. 네, 질풍가 뭐 이거죠. 따라 부르며 호응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당연하지. 그럼 이거 뭐 노래 부를 지금 그럴 기분이냐고. 이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결국 주최 측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이른 시간에 집회를 종료했다. 이날도 이제 뭐 맞불 집회 물론 왔습니다. 서초동에. 저는 처음에 이거 수원지법에서 하는 줄 알고 왜 서초동에 모이나 했는데 아니더라고. 어제 판결은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했더라고.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수원 가야지 왜 서초동 왔냐고 검찰청 앞에서 뭐 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보자면은 일단 전병훈 당대표가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포장지로 위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되돌려 드립니다.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사풀리 규정. 저 이제 요 전병인 대표님 발언 소개하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 당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뭐 우리가 옳았다, 굿바이 이재명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지지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사실 우리 당 당원들 대부분은. 근데 우리 당 공식 입장으로 그렇게 현수막 내거는 거는 이거는 우리 당을 스스로 좀 깎아내리는 행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복원이잖아요. 민주당의 복원 혹은 이제 우리가 그 민주당이 복원하게 됐을 때 다시 이제 민주당을 재건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핵심의 뭐 씨앗이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지난주 그 제2창당대회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런 입장이라면 결국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대부분 우리 눈에는 정말 쓰레기에 보이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근데 이런 식으로 괜히 과도하게 감정 상할, 마음 상할 만한, 빈정 상할 만한 이런 현수막을 걸 필요가 있을까, 굳이.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그 중도층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될까 그것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현수막을 거셨던데 이건 빨리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당대표님이 훨씬 정무적인 그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에 따른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긴 하셨겠지만은 그게 근데 서울시당에서 한 거니까 그게 그런가? 예, 서울시당 새로운 새미래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근데 전병인 대표 그 SNS 글에도 그 현수막 그 디자인이 그대로 네. 올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좀 우려스럽습니다만은 뭐 제 짧은 식견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걸고 네. 말 수도 있고. 이벤트성으로 걸고 짧게 뭐 어차피 건 거 뭐 그렇긴 하지만은 짧게 걸고 내리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현장에 그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고 이제 지금 민주당 대변인 안규령 이 양반이 또 현장에 있었어요. 그 인재건 자리에 네. 들어왔던. 양반 또 이제 그 저기 반대 집회 또 이제 할매 할배들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국힘 그쪽 사람들. 네네네. 거기 대고 또 막 성질을 부렸어. 이제 이재명 판결 나오고 나니까 이제 막 저쪽에서 이제 막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막 이재명 뭐 진격 축구한다 막 그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축제 분위기가 아니야. 네, 그렇죠. 그거 보고 이제 괜히 빡쳐가지고 막 곱게 늙어라 막 나이 드시고 뭐 여기서 뭐 하세요 막 그런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막 말리니까 그 지지자들이랑 이제 물러섰다고 합니다. 참 이 수준이니까 여기도 지금 선거법 2개 걸려 있잖아. 그 공식 선거운동 전에 마이크 사용해가지고. 예. 사실 이 양반 지역구 거의 이거 그냥 떠먹여 준 거였거든. 어떻게 그 이재명 눈에 들어가지고 거의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인재근이 다 닦아놓은 거기를 그냥 배지 거저 줬다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군데. 네, 거기서 처벌렸단 말이지. 지난 총선 같은 경우 서울 민주당이 거의 다 먹었잖아. 그렇죠. 그 여기 그냥 디펜딩 챔피언이 강세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그냥 떨어지는 수준의 실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괜히 떨어진 게 아니구나. 떠먹여줘도 못 먹는 수준이 맞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인간들 좀 짜증 나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이라고 해서 입장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고민정 권향의원. 요거 이제 총 27명인데 이름 한번 쭉 읽어 주십시오. 일부러 네. 읽어 달라고 내가 다 붙여온 거거든.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승원, 김영배, 김우영, 김태선, 김한규, 문대림,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복기왕, 송재봉,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기헌, 이용선, 이원택, 전진숙, 정태호, 진성준, 최현일, 한병도, 한준호. 진성준은 자기 SNS에 뭐 또 DJ의 길을 걷는다 그딴 소리를 올렸더라. 이재명이. 이제 뭐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억과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 검찰 사법 저희가 물어줬다. 뭘 없는 죄를 만들어내. 재판 안 보니? 뭐 그래서 대략 이제 뭐 앞에 다 생략하고 이제 뭐 네네.
이 마지막 두 문단만 보자면은 뭐 윤석열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다음 정권 당신들이 못 먹어요. 이 사람들아.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 예. 유권 무죄, 무권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 아니 그 사법부에서 검찰은 긴소로 했고, 아니 그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재판해보고 뭐 아직 두 번 더 남았긴 했지만 무슨 뭐 검찰 독재야. 아니 뭐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탐탁치 않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일단 뭐 검찰이 뭐 기소를 하질 않으니 뭐 그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거랑 이재명 유죄랑 아무 상관이 결부 없어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럼 김건희가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여야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예.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고 이재명 김건희 무죄 줬으니까 이재명 이거 좀 김건희 무죄 줬으니까 이재명도 무죄 주라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야말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지.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서 뭐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길을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 네. 민주당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아니 뭐 이게 왜 민주당 탄압이 되냐고. 자기들이 스스로 난 탄압받고 있으라고 뭐 자해 공갈하는 수준이야 사실 이거는. 애초에 진짜 짜증나. 자, 그리고 이제 김동연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고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과 공정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별 내용이 없고 그냥 이제 지금 이 시국에 한마디 안 하면 또 개딸들이 또 찍을 테니 표적 삼을 테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냥 한마디 버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회주의적으로 내비쳤는데 제가 김동연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개딸들 미움 안 사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은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미 표적인데. 네, 이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싸리 옳은 말이라도 옳게 하라고 이따위로 기회주의적인 말 해대지 말고 참 비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그 수석 대변인 김보엽이 또 이제 논평문을 냈는데 이거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 이제 뭐 좀 내용 대충 날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뭐 이제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었다. 이거 거짓말이다. 또 이제 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뭐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 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그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들은 공직 비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사사롭게 악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체로도 위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이거야말로 잡범 수준에 가까운 거지. 한편으로 보면은. 네네. 자, 지금 이제 뭐 이거는 그 김보엽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누구야? 저쪽 농객 정규제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규제가요? 네, 정규제 페이스북 보면 이런 소리 이딴 소리 해가지고 지금 정철승이 거기 가가지고 법률가인 자기보다 더 날카로운 시기를 이딴 칭찬 듣고 있거든. 정철승이 정규제한테 그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이 논리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가져봤는데 뭐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돈을 막되 입은 풀어주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후보자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써 하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는 말로써 하는 것이고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되지.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김보엽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선거가 뭡니까? 선거에서 후보자는 뭘 하지요? 유세를 하죠. 유세를 하면서 뭘 하죠? 공약을 합니다. 그렇죠. 약속을 합니다. 음. 공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 유세를 하면서 말한 게 크게 두 가지죠. 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앞으로 뭘 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력을 허위로 막 구라쳐가지고 막 엄청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약속을 내걸고 하는 뭐 말하자면 시험인데 이 약속이 거짓말이면은 유권자가 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체?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가 뭐 돈은 맞고 뭐 입은 풀어주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뭐 말 못하게 하냐고 구라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 안 하면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저기 막 쪼잔한 이야기 가지고 태클 건 걸로 보이냐 김보엽은? 이런 애가 한겨레에서 기사 썼다 이거지. 정말 이거 그 이딴 논리 정규제도 들면서 뭐 이재명 형한테 가혹하게 처벌한다 그딴 소리를 하던데 수준이 참 이재명한테 동정심 가지는 그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그 동정심이 참 싸고 싼티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네네. 그 수준이니까 이재명한테 처벌리고 그러고 있는 거야. 후보자들 발언이 왜 거짓말 못하면은 발언이 위축돼? 참나,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진짜. 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해결 못해서 지금 법정까지 간 거예요. 이 케이스는.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해결했어야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털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뭐 제가 인터넷에 적었습니다. 최초에 김태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김태년한테 제보 들어갔는데 김태년이 씹었잖아 그냥. 무시했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가지고 민주당 당대표 3번 지나오는 동안 이낙연 대표님 제외하고 뭐 추미애 때, 이해찬 때, 송영길 때 이때 다 그냥 뭐 이재명한테 그런 저런 게 있는데 그 리스크 무시하고 그냥 갔잖아. 네네. 그 정치적으로 뭉갠 거 아니야. 민주당의 소중히. 예. 정치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들이 다 날려먹고 나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어떡해?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을 뭐 안 하겠다는 거지. 뭘 하겠다는 거야. 이미 다 기회 다 놓친 거고 기회 자기들이 스스로 날려먹은 거고 더구나 김보엽 같은 경우도 이재명 체급 키우는데 일조한 인간입니다. 사실관계 호도하고 사람들 현혹시키는데 일조한 인간입니다. 언론이랍시고. 그렇죠. 근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냅둬야 된다고. 정치가 뭐 신성 불가침 영역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허위사실 유포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민사라도 걸리지 하다못해. 아니면 뭐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걸로 걸릴 수도 있고. 네. 저희 같은 학교 방송도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근거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말을 할 때. 왜냐면은 뭐 듣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저희 방송 듣고 뭐 어떤 정보를 얻어 가셨을 때 그 정보 때문에 청취자분이 바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 최소한. 앞서 이제 정청래 정청래의 자세와 반대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틀리면 우리 혼나요. 예. 뭐 혼나는 것도 있고. 청취자분들한테 예. 혼나. 청취자분들이 팩트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방송 들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딱 캐치를 해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구라다 이래버리면은 그분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야죠. 예.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사실관계 한번 더 따져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한편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말이 갖는 무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어쨌든 간에 들으시는 분들 향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그러면 그만큼의 무게는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대선 후보면 전 국민 상대로 하는 얘기잖아. 그런데 사실관계 안 따져보고 그냥 막 던진다고? 자기 편한 대로? 그래도 된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냅두면 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로. 이러면서 이제 막 그동안에 계속 한 얘기가 미국은 그런 걸로 안 잡는다고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아니,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 그래서 뭐 없애버려. 허위사실 유포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 가지고 계속 징징대고 있는데, 그럼 허위사실 유포 없애면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 공격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허위 사실 유포했다며. 뭐 그거 다 기억한다며. 고발해. 그러니까. 고소하라고 고소 고발하라고. 그러니까 쥐들 안 왜 안 하고 있어 지금까지?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퇴임하면은 재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저기 허경영이 2년형인가 받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왜 그럼 입닥치고 있었냐? 허경영도 그런 말 하게 냅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보엽 씨? 당신의 정의는 왜 이렇게 선택적이야? 그래. 허경영도 나름 대선 후보였다고. 허경영한테는 가혹해도 돼 그러면은? 존나 선택적인데 이 정의는? 이걸 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런 겁니다. 거짓말이 정말 능수능란한 인간이 그 후보로 나오면은 그걸 못 막아요. 그게 지금 이재명이잖아. 뭐 저기 있잖아 도널드 트럼프. 음. 됐잖아. 거기는 이제 단순히 트럼프의 개인기로 저는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제 상대 측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그 나라 먹은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늘 언제나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니까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가져가지고 언론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주력할 언론이 있으면은 당선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맞네. 폭스 뉴스 데리고 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못 막아요. 허위사실 유포지 없으면. 저는 그래서 맨날 미국 케이스 드는데 저는 이 조항에 관해서는 한국 선거법이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은 팩트 체크 한다고 하는데 그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은 뭐 CNN 같은 데서 보도 제대로 했냐고 아니잖아. 민주당 평양적으로 민주당 이긴다고 주창 보도하다가 개박살 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CNN, CBS 뭐. 그러면 언론의 중립성이나 그런 것도 못 믿을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면 법으로라도 막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거법이고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는 거 적극 반대합니다. 우리가 훨씬 선진적이다. 이미 앞서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금권 선거 맞고 입은 열어주다라고 그런 취지였다고 선거법이 그런 취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선거비 제한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선거비 보전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들먹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선거비 관련해서 왜 제한을 뒀겠습니까?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잖아 선거가. 그렇죠. 근데 이 허위사실 유포를 풀어버리면은 거짓말로 좌지우지. 네, 거짓말로 좌지우지되는 거, 언론 이런 편향적인 언론으로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선거가. 그거는 정당합니까 김보엽 씨? 네 좆대로 우리나라 선거가 흘러가야 되는 거야? 진짜 욕하고 싶네. 막 갑자기 확 오르네. 김어준 개새끼 해봐라. 자칭 한겨레 출신 언론이라는 작자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지? 그래서 정말로 이건 그 뭐 김보엽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옹호 논리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거법 타살하는 논리가 다 이렇습니다. 이게 뭐 지나친 조항으로 뭐 후보자들을 억누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공약으로 평가받는 선거에서 그 말이 진실되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대체 뭘 보고 뽑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공약 이행률 같은 거 못 들었다 하죠. 그럴 거면. 옛날에 그래 이명박이 막 BBK 뭐 그거 거짓말이라고 할 때 그때 괜찮았어? 그래. 나경원이 주어 없음 얘기할 때 뭐 그냥 뭐 그러느냐고 넘어갈 수 있었어? 선거 때 그냥 한 얘기니까 상관없는 거야? 뭐 이런 개쓰레기들이 다 있냐 진짜. 너무 많다.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뭐 이걸로 위축돼서 토론회를 못하니까 유권자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그 말의 취지성이 없으면은 그럼 사람들 유권자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냐고 이 인간아. 아니 그 똑같은 법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때 말씀 잘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관성 있으니까. 누가 위축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축된 거 이재명 하나밖에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그 질이 멸렬하던 정동현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딴 식으로 더러운 짓하고 구라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냥 그 민주당 내 정치에서 찌질하게 굴다가 그렇게 외면받은 거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여론조사 조작하고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 추하게 늙어가지고 한때는 좀 가오가 있었는데 그래도. 네. 한 줌의 가오마저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태클 거는 건 정말로 화나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유권자의 그 옳은 판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마지막으로 뭐 1심 선거에 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올 것이 왔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경호 이렇게 좀 빡세게 해달라고 재판관. 예.
그 얘기가 소식이 들렸을 때 야 이거 뭐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실형 나가겠네 그 생각 예, 하신 거죠. 이런 예. 느낌이 예. 들었는데 뭐 딱 제대로 실형 나왔고 아유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네. 그 재판 받았잖아요. 그 3심 때 1심도 그렇고 1심 무죄였고 그렇죠. 2심 때 이제 300 받았고 2심 그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만배의 로비가 전혀 안 들어먹히는 그런 재판관이었다고 하죠. 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심 때 돈 들어갔고 김만배가 돈 뭐 좀 발라준 준 모양이고 그다음에 뭐 대법심 최종심에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권순일 5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가는 거였는데 돈으로 막은 겁니다. 그때도. 맞죠. 그렇게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총알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변호인들의 그 변호 논리들. 총알이 떨어진 것보다 이제 김만배 발이 묶였다고 봐야겠죠. 김만배 정확하게. 발도 묶이고. 네. 예. 그 로비를 김만배가 한 거니까 사실상. 네네네. 김만배가 묶여버리니까 그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총알 없을 거예요. 대선 때 다 쓴 거야. 뭐 그럴 수도 저는 있고. 그렇게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선 때 다 쓴 거고 그때 대통령 됐어야 되는 거야 이재명은. 근데 거기서 확 미끄러지는 거를 스텝 다 꼬이고 지금 어떻게 뭐 버티고 있는데 이제 가는 것만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변호 논리도 허접하고 막 심지어 이재명 본인이 막 뭐야 증인들 막 신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판 네. 하는 거 보면은 뭐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착실하게 이제 원래 가야 될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옳았다 아까 그 현수막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문구 이제 아까 그때 이제 얘기를 못했는데 뭐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우리가 옳았다는 문구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가 애초에 이재명은 싸워온 게 지금까지 싸워온 게 네네. 어떤 인정투쟁은 아니잖아요. 겨우 하찮은 인정투쟁 하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재명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건 진짜로 아니니까 그렇죠. 시작한 일이라서 굳이 뭐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옳았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문구를 써버리면 저는 그건 좀 인정투쟁적인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그 말에 결국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가정을 한다고 그럼 하면 우리가 틀렸다고 이제 우리 틀린 거냐?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네, 저도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우리가 이제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옳은 건 맞는데 우리가 옳은 거를 증명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명받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이 알아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뭐 이낙연 대표님의 가치 정도겠지.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옳았다라는 그 문구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국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조리 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네네. 저는 마음 편했어요, 사실. 이건 뭐 당연하게 흘러가면은 그냥 당연하게 실형 나올 것인데 그게 여기서 이제 뭐 형량이 확 줄어든다나 뭐 80만 원 밑으로 벌금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변이잖아요, 사실. 이변은 잘 안 일어나니까 이변인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 순리대로 가면은 그냥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좀 그 이제 마음 졸으시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거였죠.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몰입하는 거, 몰입하는 거에 관해서 뭐 과몰입하면은 결국 뭐 이제 과몰입하다 지치면은 뭐 변절한다 그런 얘기도 우리끼리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몰입하다가 변절하는 것보다 그 몰입에 더 큰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 확신에 너무 깊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나마 올 수 있었던 그 동력 중에 하나는 저는 자기 확신이 아닌 자기 의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심이라는 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대함에 있어가지고서 그냥 항상 여지를 두는 거. 네네.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에 없어지면은 그냥 그 자기 확신 자체로만 존재해버리면은 사실 거기서는 개딸이랑 우리랑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개딸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유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판결문 보면 판결문에 그렇게 뭐 부당한 면도 없거든요.
근데 저 민주당 배치들부터 해가지고 개딸들까지 다 그걸 다 부정을 하잖아. 네,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자기 확신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동안 너무 깊게 믿어버렸으니까. 인지 부조하죠. 네,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거죠. 그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약간 덜 몰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덜 몰입하려면 결국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스로의 뭐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사생활이 있어야 돼요. 예. 뭐 다들 사생활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입한다는 느낌을 뭐 이번 경우도 좀 저는 좀 받긴 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즐겁지 않다거나 뭐 지금 뭐 잔치 벌이고 파티하고 하니까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의 깊이를 그래도 조금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게 뭐 그렇게 해야 길게 간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 내 자신의 정체성이 거기에 잠식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저도 결과적으로는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퇴근하고 아 저는 어제 막 톡방에서 막 떡 돌린다 그러더니 진짜로 이렇게 떡 기프티콘으로 떡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치킨도 보내주시고 네. 하더라고. 이게 퇴근을 했는데 이제 네. 회사 기숙사에 혼자 이렇게 딱 근데 그래도 날인데 한잔 해야 되나? 괜히 그런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술 먹다 전화나 하고 말이야. 그렇죠. 네. 그건 여친한테 해야지 왜 내한테 전화하고 그래. 다 했죠. 네. 다 하고 네. 대본 잘 쓰시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뭐 15일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좀 더 이제 마음 안 졸이고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네, 25일 이것도 하나의 지금 난 판결도 선제적으로 나면서 가이드라인이 저는 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주구나.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 그래서 그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는 시작 주초에 네네. 한 주의 시작을 이재명 판결과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위증 교사는 뭐 더 네. 걱정할 게 없죠. 더 빼박입니다. 네. 네. 순리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즐겁게 네. 남은 열을 지내셨으면 또 좋겠다. 판사님이 또 이렇게 뭐 경우라던가 이런 네. 걸로 또 시도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